때로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5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새 쌍둥이가 한 그릇의 국밥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착한 마음 하나가 불러온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정성이 어떻게 59년 만에 흩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4시 박영숙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주무르며 일어나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박영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이 작은 국밥집이 그녀의 전부였어요. 남편은 영숙이가 30대 때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국밥집을 운영해야 했어요. 큰아들과 딸은 성인이 되자마자 서울로 떠났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 어려웠어요. 가끔 용돈을 보내오지만 영숙은 그보다 자식들의 안부가 더 그리웠습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 혼잣말을 하며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뽀얀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이 국물 맛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영숙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 참 쓸쓸하게 사시네. 자식들도 안 보이고 혼자서 저 큰 국밥집을 어떻게 운영하실까? 나이도 많으신데. 하지만 영숙은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운 손님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국밥을 더 많이 주었고 일용직 아저씨들이 술에 취해 와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고 어머니가 그러셨거든. 영숙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 말만큼은 가슴 깊이 새겨두고 살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을 되뇌며 버텨왔어요.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국밥 하나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숙은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 내놓았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함께 따뜻한 미소도 덤으로 주었어요. 손님들은 그 미소 때문에 이 국밥집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영숙은 혼자였어요. 텅 빈 가게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며 문득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까? 뭔가 잃어버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릴 적 기억은 대부분 흐릿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낸 기억도 가물가물했어요. 다만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 따뜻한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오늘도 그 알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숙이 가게 문을 열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 앞 벤치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며칠은 씻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실까? 박민수는 65세였지만 실제로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거친 세월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어요. 손은 갈라져 있었고 신발은 구멍이 뚫린 채였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동네에 가끔 나타나는 노숙자련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도 민수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영숙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씨에 저렇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추울까 싶었습니다. 민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역겨운 표정을 지으며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준비해서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민수는 갑자기 나타난 영숙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었어요. 국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지? 영숙은 민수가 국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인데 왜인지 친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향이 어디세요? 이 근처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민수의 대답을 들으며 영숙은 더욱 신기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다면 어디선가 마주쳤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날부터 영숙은 매일 민수에게 국밥을 갖다 주었습니다. 민수는 그때마다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친절은 처음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따뜻하게 드세요.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국밥집 할머니가 노숙자한테 밥을 주신다더라. 착하기는 한데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닐까? 하지만 영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수를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민수 역시 영숙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 싶었어요. 영숙의 목 옆에 있는 작은 점을 보면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민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소중한 감정이었어요. 충격의 고백. 일주일째 되는 날, 민수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국밥을 가져다 주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서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새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영숙은 사진을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예요? 저희는 새쌍둥이였어요. 이 사진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9년간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것이었어요. 새쌍둥이라고요? 영숙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가운데
여자아이의 얼굴이 어릴 적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저는 둘째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첫째 누나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새쌍둥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떨림이 일었어요. 민수는 영숙의 목옆을 가리켰습니다. 누나 목옆에 점이 있죠. 저한테도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민수가 목을 보여주자 정말로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해요. 정말 똑같은 자리에 있네요. 보육원에서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6살 때 헤어졌습니다. 민수의 말에 영숙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누군가와 함께 잤던 기억, 밥을 나눠 먹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저도 보육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맞아요. 우리는 항상 셋이 붙어 다녔어요. 밤에 무서우면 꼭 껴안고 잤죠. 민수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따뜻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맞아요. 셋이서 늘 붙어 있었어요. 밥도 나눠 먹고.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9년간 가슴속에 있던 허전함의 정체를 알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새쌍둥이인가요? 저는 확신해요. 누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 수 있었어요. 민수도 목이 메었습니다. 59년 넘게 그리워했던 가족을 드디어 찾은 것이었어요. 그럼 셋째는 어디 있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해외로 입양을 갔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영숙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오른쪽 남자아이가 셋째였어요. 새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었구나. 영숙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분명히 동생의 손이었어요. 민수야, 정말 내 동생이구나. 누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59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와의 만남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어릴 적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쌍둥이였을까? 영숙은 일어나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 후 찍은 사진들만 있었고 어릴 적 사진은 하나도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게 없었거든요. 왜 이제야 기억이 나는 거지? 하지만 민수를 만난 후로 어릴 적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이가 한 이불을 덮고 자던 모습, 함께 놀던 모습들이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서둘러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벤치에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나 어젯밤에 기억이 났어. 무슨 기억이요, 누나? 우리가 보육원에서 함께 살던 기억이요. 셋이서 항상 붙어 다녔죠. 영숙은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꼭 나눠 먹었어요. 누가 적게 가져가면 다른 애들이 자기 것을 나눠줬죠. 그래요. 특히 셋째가 제일 챙겨줬어요. 제일 똑똑했거든요.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셋째에 대한 기억도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셋째 이름이 뭐였죠? 민석이었어요. 우리는 영숙,
민수, 민석이었어요. 민석이. 영숙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동생의 이름이었어요. 민석이는 어디 갔을까요? 보육원에서 해외 입양을 간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민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6살 때 헤어진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어요. 저희도 얼마 후에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영숙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요, 누나.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요. 민수는 억지로 웃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59년간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거든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영숙은 민수를 국밥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이고 싶었어요. 민수야, 여기서 같이 살자. 누나, 저는 괜찮아요. 패 끼치기 싫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영숙은 민수에게 깨끗한 옷을 사다 주고 목욕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깔끔해진 민수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좀 사람 같네. 누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뭘. 당연한 거지. 그날 저녁 두 남매는 국밥을 나눠 먹으며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씩 기억할 때마다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민석이도 찾아야겠어요. 어떻게 찾아? 방법이 있을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새쌍둥이가 모두 모여야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영숙과 민수는 옛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설로 바뀌었지만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60년 전 기록이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당시 해외 입양 관련 서류도 분실된 게 많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과 민수는 동네 곳곳을 다니며 민석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예전에 이 근처 보육원에서 미국으로 입양 간 아이가 있었다던데. 맞아요. 똑똑한 아이였어요. 영어도 빨리 배우고 조각조각 모인 정보들을 통해 민석이 미국으로 입양 갔다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미국이라니 너무 멀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포기하면 안 돼. 꼭 방법이 있을 거야. 영숙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찾은 것도 기적인데 민석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는 분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영수가 예전에 입양 간 애들이 가끔 고향을 찾아온다더라.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면서. 정말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이름은 민석이었는데 미국 이름은 스티브라고 했어요. 큰 회사를 운영한다던데. 스티브 민석이요? 영숙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민석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언제 온다고 했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가끔 한국에 출장을 온다고 했어요. 영숙은 그날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매일 국밥집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혹시 민석이 올까봐 문을 자주 확인했어요. 민수도 함께 기다렸습니다. 누나, 정말 민석이가 올까요?
올 거야. 분명히 올 거야. 영숙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수를 만난 것도 운명이었으니 민석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분이 정말 우리 민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새쌍둥이가 모두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영숙은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릴 적처럼 세 남매가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였을까봐 걱정도 됐어요. 누나,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내 마음이 그래. 분명히 올 거야.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며 민석을 기다렸어요. 민석아, 어서 와. 누나가 맛있는 국밥 끓여놨어. 영숙은 마음속으로 민석을 불러봤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면서요. 민수도 매일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민석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누나. 그래,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두 남매는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59년 만에 다시 만날 가족을 위해서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점심시간, 영숙은 늘 그렇듯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가게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 동네에는 보기 드문 외제차였어요. 저 차는 뭐지? 민수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키는 크고 얼굴은 단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한국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비서님, 여기가 소문난 국밥집이라고 하셨죠? 네, 사장님.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스티브 박은 65세였지만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큰 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이번에 한국 출장을 와서 어릴 적 살던 동네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먹던 한국 음식이 그립네요. 스티브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영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서 오세요. 영숙은 인사를 했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친근할까 싶었어요. 스티브도 영숙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목 옆의 점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숙이 국밥을 준비하는 사이 스티브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오는 민수와 마주쳤어요. 스티브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특히 목 옆의 점이 자신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 스티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민수도 스티브를 보며 놀랐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셋째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민석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스티브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민석이라고 하셨나요? 혹시 어릴 때 이름이 민석이었나요? 영숙도 국밥을 들고 나와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스티브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박민석이었습니다. 지금은 스티브 박이고요. 민석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밥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누나? 스티브도 영숙을 보며 놀랐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첫째 누나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정말 민석이구나.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스티브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도 함께 달려와서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누나, 형? 스티브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9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어요. 가게 안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59년 만에 새쌍둥이가 다시 만난 순간이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스티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만났구나. 영숙은 스티브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릴 적 똑똑했던 막내 동생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서는 밖에서 이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항상 냉정하던 사장님이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사장님, 이분들이 누구십니까? 제 가족입니다. 59년 만에 찾은 제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국밥집 안에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꿈같이 느껴졌어요. 스티브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두 형제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스티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면서도 항상 가슴속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민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영숙은 스티브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미국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사업도 도와주셨죠. 스티브는 자신의 인생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이야기 뒤에는 깊은 그리움이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빈 것 같았어요.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왜? 가족이 없어서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으셨지만 혈육의 그리움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스티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9년간 숨겨왔던 진심이었어요. 민수가 스티브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서가, 이제 우리가 있잖아. 형,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도 보육원에서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누나가 항상 우리를 챙겨줬잖아요. 밥도 나눠주고. 그랬지. 너희들이 제일 소중했어. 영숙은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은 항상 나를 보호해줬어요. 다른 애들이 괴롭히면 앞에 나서서 막아줬죠. 민수도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우리 새쌍둥이가 제일 친했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 스티브는 무거운 표정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 영숙과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스티브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우리 친부모에 대한 기록이에요. 친부모님?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고 어머니를 때리셨대요. 어머니는 우리를 키울 수 없어서 보육원에 맡기셨다고 해요. 스티브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가슴 아픈 진실이었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아버지한테서 우리를 보호하려고요. 그랬구나.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는 나중에 어떻게 되셨어요? 젊어서 돌아가셨대요. 우리를 그리워하다가. 민수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구나.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에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요. 스티브는 두 형제를 위로했습니다. 59년간 혼자 간직해왔던 비밀을 나누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우리끼리라도 가족이 되자. 영숙은 두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누나. 더 이상 떨어지지 말아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릴 적처럼 따뜻한 품이었어요. 스티브가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많은 사연이 드러났습니다. 친아버지 박철수는 전쟁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술에 빠져 살았어요. 친어머니 김순이는 새쌍둥이를 키우느라 무척 고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스티브는 어머니가 쓴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보육원에 아이들을 맡기면서 남긴 편지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키울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숙은 편지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시대에는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민수도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원망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스티브는 양부모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양아버지 존슨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죠. 다행이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구나. 영숙은 안도했습니다. 막내만큼은 행복하게 자랐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양어머니 메리 씨도 한국 문화를 존중해 주셨어요.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주셨죠. 정말 좋은 분들이네. 그래서 더 죄송했어요. 좋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친부모를 그리워한다는 게. 스티브는 복잡한 감정을 털어놨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마음속에 공존했어요. 그런 마음 당연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민수가 스티브를 위로했습니다. 양부모님도 이해하셨을 거야. 사랑이 깊으신 분들이니까. 영숙도 스티브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네,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친가족을 찾으면 좋겠다고.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세 사람은 각자의 부모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친부모의 아픈 사연과 양부모의 깊은 사랑을 모두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자.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친부모님도 양부모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맞아요, 누나. 이제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스티브는 두 형제와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민수 형은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누나와 함께 살아요. 그럴게. 이제 가족이니까. 민수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서가, 너도 가끔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자. 네, 누나. 앞으로 자주 올게요. 스티브는 한국에 있는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친부모님과 양부모님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새쌍둥이는 국밥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59년 만에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순간이었어요. 영숙이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맛이에요. 어릴 때 그리워했던 맛이. 스티브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런 맛은 낼 수 없었어요. 누나가 끓인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민수도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우리가 어릴 때도 이렇게 나눠 먹었지. 영숙은 두 동생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59년간 느꼈던 허전함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스티브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미국 일정을 모두 연기해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비서는 처음 보는 사장님의 모습에 놀랐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민서가 일 때문에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누나.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스티브는 59년간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돈과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이제부터 자주 만나자. 그럼요. 매주 만날 수 있어요. 스티브는 한국에 집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제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웠습니다. 잃어버린 59년을 되찾으려는 듯 계속 이야기했어요. 민서가 너 어릴 때 정말 똑똑했어. 한글도 제일 먼저 배웠지. 누나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민수 형은 항상 우리를 지켜줬어요. 든든한 형이었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국밥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59년 만에 들을 수 있는 진짜 가족의 웃음이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영숙은 두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손이 포개지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아픈 일 있으면 서로 나눠요.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평생 헤어지지 말자. 새쌍둥이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스티브는 형제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누나, 이건 새가게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민수 형, 이건 새집 보증금이에요. 민서가 이런 건 받을 수 없어. 영숙은 손을 저었지만 스티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고마워, 민서가.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9년간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스티브는 행복했습니다. 59년 만에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새쌍둥이는 그날부터 매일 만났습니다. 잃어버린 59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새쌍둥이의 재회 소식은 동네에 금세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국밥집은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59년 만에 새쌍둥이가 만나다니. 영숙이 할머니가 착하게 사셔서 복을 받으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영숙의 착한 마음이 불러온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노숙자에게 국밥을 나눠준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할머니, 국밥 하나 주세요. 저희도 이 유명한 국밥 맛보고 싶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영숙은 바빠졌지만 행복했어요. 두 동생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일이 즐거웠습니다. 스티브는 정장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미국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지만 가족 앞에서는 그냥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설거지를 하네. 어릴 때도 제일 부지런했지. 누나, 이런 일 처음이라 서툴러요. 천천히 해. 우리가 다 도와줄게. 민수는 홀서빙을 담당했습니다. 깔끔하게 씻고 새 옷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분이 노숙자셨다고요? 믿을 수 없네요. 가족의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손님들은 민수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였어요.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국밥집을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꿈 같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해 봐요. 영숙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은 특별히 없어요. 그냥 가족이랑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스티브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돈과 명예보다는 가족이 제일 소중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복 받고 싶어서 왔어요. 복은 착하게 살면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영숙은 손님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들려줬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어요. 한 달 후 새쌍둥이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서류에서 찾은 주소를 따라가니 작은 산소가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영숙은 산소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59년 만에 드리는 인사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야 찾아왔어요. 한 달 후 새쌍둥이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서류에서 찾은 주소를 따라가니 작은 산소가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영숙은 산소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59년 만에 드리는 인사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야 찾아왔어요. 세 사람은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가족이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서로 의지하며 살겠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신 덕분에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새쌍둥이는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국밥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누나가 노숙자였던 저에게 국밥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민수는 영숙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누나의 착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더니 정말이네요.
스티브도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착하게 살면 정말 복이 와요. 새쌍둥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